just want you, girl. I just want you, girl. 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녀석은 에버미디어사에서 얼마 전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모델입니다. 바로 에버미디어의 라이브 게이머 4K 캡처보드입니다. 제품 네이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제품은 4K 해상도 캡처를 지원합니다.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4K 캡처보드는 메이지웰이나 엘가토사의 캡처보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구입한다고 해도 50만 원대의 가격대를 자랑하던 기존 캡처보드보다도 월등히 좋은 스펙을 자랑하면서 미국 현지 출시 가격이 $299로 책정되었습니다. 굉장히 싸죠? 4K 캡처보드의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될 제품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델은 국내에서도 예약 구매를 진행한 모델입니다. 저는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존에서 프리오더로 주문을 했던 모델입니다. 제품 포장은 깔끔합니다. 제품 포장 박스 겉면에는 캡처보드인 만큼 지원하는 해상도와 캡처 입력 정보, 그리고 패스로 시 쓸 수 있는 해상도 등 제품 스펙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용물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물은 캡처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HDMI 2.0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런 구성물 채우기 참 좋죠. 이런 거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와 파워 디렉터 15의 그 번들 쿠폰이 있습니다. 4K 영상과 HDR 포맷이 있는 영상의 이제 편집에 파워 디렉터 15를 사용하라고 별도로 이제 프로그램까지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굉장히 구성품이 알찹니다. 자, 사용 설명서 상에는 북미 버전을 좀 구매했단 말입니다. 근데 한글 설명 부분이 함께 되어 있어요. 아마 국내 출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국내 출시되는 모델과 북미 버전이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모델을 그대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캡처보드는 기존 라이브 게이머 HD2와 외형적으로 봤을 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사이즈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 모델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인터페이스 규격이 달라졌습니다. PCI 익스프레스 4배속 2세대 규격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규격이 달라진 만큼 기존 모델과는 이제 연결부가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파랑 색깔로 단일 색상만 지원하던 LED 조명이 이제 드디어 RGB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출력부에는 기존에 그 60프레임을 지원하던 그 HD2 모델에는 스테레오 입출력 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게이머 4K 모델에는 이 스테레오 입출력 단자가 없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캡처보드는 아마 수요층이 많은 주변 기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스트리밍이라든지 그 다음에 1인 크리에이터라는 어떤 이런 영역이 많이 확장됨에 인해서 예전에 비해서라면 이 캡처보드에 대한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품은 PCI 익스프레스 4배속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HDMI 2.0의 입출력 포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패스로 해상도는 2160p 4K 해상도일 경우에 60프레임 HDR 포맷까지도 함께 지원합니다. 1440 해상도일 경우에는 144프레임까지의 그 패스로 해상도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1080 해상도는 24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캡처 해상도는 마찬가지로 4K 1160p 60프레임 HDR 포맷을 캡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440 프레임 해상도일 경우에는 120프레임까지, 그 다음에 1080 해상도일 경우에는 240프레임까지도 함께 캡처가 가능합니다. 자, 지원 해상도는 2160, 1440, 1080, 1080i, 720p, 576p, 480p까지 거의 다양한 포맷을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레코딩 포맷은 MP4, H264 그 인코딩을 사용하고요. 또는 H265를 사용 가능합니다. 하드웨어 인코딩도 지원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125, 151, 21.5m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208g입니다. 솔직히 사이즈 무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걸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품 지원이 그래요. 자, 이 제품은 PCI 익스프레스 4배속 슬롯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지원 슬롯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슬롯이 있다 하더라도 제품에 따라서는
그 그래픽 카드의 VGA 그 인터페이스와 리소스를 함께 공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구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PCI 익스프레스 16배속의 슬롯에 장착하셔도 작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자동 인식해가지고 조절되니까요. 네, 딱 맞는 모양의 슬롯이 없다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인텔 기준 6세대 이전 모델을 사용하는 중이라면 호환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리뷰에만 지금 거의 4일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이 거의 4일째인데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많이 걸릴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이 따로 있고 여기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뭐 하루에 몇 시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계획을 한 이틀 정도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존 저 같은 경우 송출컴에다가 이 캡처보드를 장착을 했었는데 정말 생각지 못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뭐 신호를 인식하지 못한다든지 혹은 신호를 인식하더라도 화면이 깨진다든지 색감이 깨진다든지 정말 다양한 문제가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너무 많이 문제 생기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문제 파악한다고 너무 많이 이제 힘들었는데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제품이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고장난 제품이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메인컴으로 쓰는 게임컴에다가 이 캡처보드를 설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송출컴에서 그렇게 발생하던 그 다양한 문제점들이 게임컴에 설치하면서 안 생겨요. 정말 작동을 잘해요. 너무 미친 듯이 작동을 잘해요. 너무 허무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제품은 호환성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제 송출 시스템은 4930K CPU를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이 제품에 새로 적용된 RGB 라이팅은 그냥 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나타내어주는 표시 등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제품 매뉴얼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제품 상태에 따른 램프의 색상과 그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처음 제품을 장착하시고 전원을 넣으시면 레드 사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전용 프로그램과 드라이버를 설치하시고 이 시스템 상에서 이 해당 카드를 인식하게 되면 정상 시그널을 받게 되니까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설치하고 작동시켰는데 세상에 빨간색 그 제품 이상 그 시그널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당황했습니다. 진짜 제품이 고장난 제품 받은 줄 알고 진짜 여러 가지로 되게 고생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제품 드라이버하고 프로그램 설치하시면 정상 시그널이 뜹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 이 제품이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4K 해상도의 완벽한 트루 지원과 패스스루까지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입력 해상도를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시장에 나와 있던 모델들과는 다르게 캡처 시스템에 4K 모니터가 달려있지 않더라도 4K 입력과 HDR 신호 입력이 가능합니다. 물론 레코딩도 가능하죠. 자, 여기 보시는 화면과 같이 사용하는 모니터의 해상도 및 HDR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입력되는 소스에 따라서 4K 해상도 캡처와 HDR 포맷의 녹화도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의 경우는 라이브 4 캡처 보드에 완벽히 4K 해상도 및 HDR 포맷 전송이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단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캡처 보드의 이제 패스스루 부분입니다. 패스스루에 별도의 디스플레이를 연결하셨을 경우에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패스스루를 통해서 연결된 디스플레이가 4K 해상도를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뭐 HDR 포맷을 지원하지 않는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입력되는 그 신호가 4K 해상도 및 HDR 포맷의 신호라 하더라도 그 캡처보드 상에서 패스로 연결된 디스플레이의 이 포맷에 맞춰 가지고 그게 비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패스로 연결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때문에 4K 해상도와 HDR 포맷의 캡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시고 어떤 뭐 이렇게 그 소스를 가지고 녹화를 하시느냐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패스스루 부분을 활성화 시키실지 말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녹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패스스루를 연결해 놓으신다면 패스로 연결된 그 디스플레이에 따라서 녹화 환경이 결정된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리밍 때문에 캡처보드의 수요가 많아진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스트리밍에서의 효용성은 어떨까요?
기존 캡처보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해상도 문제였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세팅을 해놓은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스트리밍을 하는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캡처보드 때문에 방송 중 부득이하게 1080p 해상도의 화면으로 게임을 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주로 사용하는 QHD 해상도로 게임을 즐기면서 송출컴에서는 QHD 해상도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레임은 1440 해상도의 경우 120프레임까지 처리가 가능하니까 상당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기존의 문제점을 안고 방송을 하던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상당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경우는 1440p 해상도의 라이브 송출의 경우에는 18000 비트레이트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환경만 허락된다면 상당한 고퀄의 방송 송출도 가능하다는 점 또한 이 캡처보드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술이 발전하고 그 기술에 의해서 주변 인프라까지 함께 발전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망의 고속화와 더불어서 환경도 상당히 달라졌고요. 이제는 UHD 포맷의 그 컨텐츠를 접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환경은 아닙니다. 쉽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1인 방송 또는 그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낯설지 않아진 지금 UHD 컨텐츠의 생산 수요는 충분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그 주변 환경과 요구와는 다르게 기존의 어떤 그 필수 주변 기기였던 이 4K 포맷을 처리할 수 있는 캡처보드는 상당히 고가의 그 시장을 형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에버미디어의 라이브 게이머 4K 모델의 출시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원대라는 가격은 물론 기존 모델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지만 30만 원 자체는 또 그렇게 저렴하다고 말씀드리기 좀 힘든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의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참고의 용도로서 이번 리뷰가 조금 영향을 미치기를 바랬기 때문에 좀 더 기존 리뷰와는 다르게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아디오스! 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지금 진짜 이거 설치한다고 내가 지금 며칠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거 시스템 사양을 좀 많이 타긴 많이 타네. 오래된 시스템 쓰는 사람들은 좀 애를 먹을 수는 있긴 있겠다. 그래도 나는 이제 1440p에 방송을 한다는 거, 이제 라이브를 난 1440p로 방송할 거야. 응? 개꿀? 소개시켜 드릴 녀석은 캡처보드입니다. 에버미디어사에서 얼마 전에 출시한 4K 캡처모드 라이브 게이머 4K NG.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아디오스! 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